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사실 요즘에 다양한 강의가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이렇게 좀 가지고 사업에 혹은 기업에 활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때 어떤 식으로 요거를 검토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전공은 패턴인식, 생체 신호 처리, 그리고 영상 처리입니다.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는, 그냥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제 연구실 홈페이지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 그리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인공지능에 어떤 모델이 있고 어떤 경우에 어떤 모델을 적용해야 하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좀 그 활용 예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영화가 아마 많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가 떠오르시나요? 여기 여러분 생각하시는 영화가 있나요? 자, 뭐 다양한 영화가 있죠. 이제 조금 오래된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의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어떤 사람의 감정을 이제 더 깨달아가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영화들을 보면요, 이제 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인공지능이 대체로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의식이라고 하면은 나하고 너는 다르다. 이걸 이제 자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기 때는 자의식이 없어요. 나하고 엄마하고 같은 존재죠. 내가 기쁘면 엄마도 기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배가 고프면 엄마도 뭔가 기분이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성장해 가면서 자의식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엄마와 나는 다르다. 엄마가 기분이 좋더라도 나는 기분이 나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단절을 하는 거죠. 분리를 시키는 거죠. 자, 인공지능은 사실 이제 현실 속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현실 속에서는 어, 이제 그냥 하나의 계산기예요. 어떤 정답을 찾아내는 계산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령적으로 그냥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정도의 이제 계산기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근데 계산기는 계산기인데 좀 점점 똑똑해지니까 우리처럼 얘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나와 너는 다르다. 이런 자의식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인간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모습을 투영을 하거든요. 동물을 보면서 식물을 보면서 우리 동물도 이럴 거야, 식물도 이럴 거야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그게 같이 투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연구적으로 학문적으로 보면 자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거의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뭐 거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철학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전혀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는 거의 연구가 제대로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앞으로 그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조금 자의식을 가진 인공지능 아직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영화 속에서는 이제 조금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많이 있죠. 이제 문제를 굳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이제 판단해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해요. 네. 현실 속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대체로 로봇 형태를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의 어떤 감정을 이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물론 이제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그런 현실 속 인공지능에 제법 가깝죠. 그런데 역시 그 경우에도
자비스의 경우에도 이제 그런 로봇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특정한 형태가 이제 갖춰지죠. 어떤 뭐 빛의 형태로 나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똑똑한 시스템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커요. 이제 어떤 하나의 눈에 보이는 로봇이라기보다는 로봇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지능형 시스템, 어떤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알고리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알파고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죠? 알파고가 사실은 굉장히 현실 속의 인공지능이죠. 현실적인 인공지능이에요. 알파고는 굉장히 똑똑하게 바둑을 두었어요. 이세돌을 이겼어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세돌을 바둑으로 이길 수 있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강의를 하고 있는 저보다 바둑이라는 부분에서는 더 똑똑한 거죠, 알파고가. 그런데 알파고가 그렇다면 저처럼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할 수 있나? 네, 강의를 할 수 없죠. 알파고가 기업을 만들 수 있을까? 기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강의도 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 기업도 만들 수 있고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파고는 운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파고는 이제 바둑에 특화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둑에 특화된 인공지능이 또 다른 쪽으로도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전혀 다른 학습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이는 이름이 만약에 같을 수 있어요. 알파고가 다른 어떤 강의하는 인공지능이 하나 개발이 돼가지고 이름을 알파고라고 붙였어요. 그러면 알파고 하는 거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바둑을 두는 알파고하고 그 강의를 하는 알파고는 전혀 다른 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해결하는 똑똑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동화가 이제 많은 부분에서 자동화가 인공지능의 핵심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이제 손으로 하던 것, 사람이 일일이 하던 것을 자동으로 진행을 해준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인공지능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다른 최신 기술과 융합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게 될 때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그 자체만으로 뭔가 큰 의미를 가지기는 사실 쉽지 않고요. 그런데 이게 적용이 돼요. 3D 프린터와 같이 적용이 되고요. 로봇 기술하고 적용이 돼요. 로봇 기술하고 적용이 되면 아까 이제 영화에서 봤던 뭔가 그럴싸한 뭔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빅데이터. 커다란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하고 인공지능이 같이 붙어요. 그렇게 되면 또 그 데이터를 커다란 데이터를 또 굉장히 잘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어디 가서 나는 인공지능 그래도 조금 알아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적어봤습니다.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 그리고 기본적인 동작 원리,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제 헬게이트를 여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죠.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비관론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낙관론자들도 있어요. 낙관론자의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페이스북 창립자인 이제 저커버그. 네, 그렇죠. 그래서 저커버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AI가 세상을 종말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비관론을 얘기하는 분들도 유명한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합당한 이유들도 있죠. 낙관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낙관론자예요.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인공지능에 뭐 특이점이 온다, 뭐 뇌와 컴퓨터 직접 연결되고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가면은
좀, 뭐, 이게 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능하겠지만, 이 가능한 여기까지 가기가 지금 사실 굉장한 기술적 그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이제, 빨리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자, 이제 위험한 부분이 있고, 기회를, 이제, 우리가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위험이냐. 이제 아까, 먼 미래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한 의견이 있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미래는 사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어요. 자동화 될 거고요. 직업이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격차.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 혹은 장애인, 다양한 이유로 이제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대부분의 서비스가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핸드폰을 이렇게 스마트폰을 제대로 이용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디지털 격차가 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지금 연령 따라서도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죠. 50대와 60대, 70대, 80대 전혀 다르죠. 자, 그런 디지털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는 자동화를 잘 해가지고 자동화를 하고 그것으로 돈을 버는 회사가 있을 거고요. 한편으로는 그 변화를 발맞추지 못하고 이제 현재의 방식을 고수하다가 거기에 이제 남는, 그런데 남아서 살아남는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살아남더라도 그 수익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위험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또 개인정보가 이제 쉽게 유출될 수가 있겠죠. 지금도 뭐 이미 그런 농담도 있죠. 우리나라의 모든 이제 개인정보는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다. 어느 특정 나라의 누군가가 다 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사회가 변화되잖아요. 변화될 때는 뭔가 그 변화되는 곳을 선점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크게 뒤따르게 되죠. 자동화, 네, 자동화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편리해집니다. 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위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리고 이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은 또 우리 모두에게 아마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실 속에 이미 사실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 하다가 어느새 보니까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에어컨이 이미 뭐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에어컨 안에 요즘 어지간한 전자장비는 뜯어보면은 그 안에 조그마한 작은 컴퓨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다양한 장치들이 들어가 있어요. 전자 부품들이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그냥 굉장히 단순한 이제 칩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칩셋이 들어가고 거기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거기에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IoT 기능이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어디 서버하고 동작을 하고 핸드폰하고 연동이 되고 이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예.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어딘가로 갑니다. 내비게이션 찍지만 여기서부터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그 최적의 경로를 쉽게 찾아주죠. 우리 입장에서 쉬운 거예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쉽진 않아요. 그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액세스가 되죠. 뭐 말로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스피커, 네, 다 아실 거고요. 온도 조절도 이렇게 쉽게 이루어집니다. 온도 조절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이 발표 후반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하게 많죠. AI 콜센터, 네, 인공지능 콜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하죠, 올해. 그래서 사실 AI 콜센터가 만들어지면 전화하는 사람은 편해요. 이제 전화하는 사람은 하면은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인식을 잘 하기만 하면 편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제 AI 음성인식 기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좋지 않기 때문에 좀 깝깝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점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직업이 변화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죠. 거기서 이제 콜센터 담당자 분들이 맡는 역할이 조금씩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콜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원의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준비를 어느 정도 대비하고 우리가 그거에 발맞춰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다방면으로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비자의 패턴을 분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적하고 그 다음에 주식 거래 이미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데이터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매일 생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1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찍은 사진을 다 합쳐봐야 그렇게 몇 장 안 되거든요. 앨범 몇 개 이제 쌓인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한 2달간 찍은 사진은 그 20년간 찍은 사진보다 많을 겁니다. 높은 확률로 많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밥 먹을 때 찍고, 어디 가서, 멋있다 그럼 또 찍고, 그죠? 계속 한 번에 한 장만 찍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다양한 각도로 계속해서 찍습니다. 셀카를 찍기도 하죠. 자,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빅데이터의 다양한 예, 보시면 다 아시겠죠? SNS 사진, 카드 정보, 기상 정보, 대중교통 승하차 정보, 홈페이지 접속 정보, 구매 고객 행동 정보, 건강보험 정보, 감염병 정보, 네. 그 다음에 특허, 논문 정보 등등 많이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시면 오픈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건 빅데이터 어떻게 할 거냐? 데이터가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사실 쓰레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개인정보를 여러분한테 제가 엑셀 파일로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로 여러분이 일일이 보시려면 굉장히 힘드시겠죠.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빅데이터가 뭐하고 만나냐면 인공지능하고 만나요.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만나면 인공지능이 이 빅데이터를 자동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데이터를 이해를 하는 거죠. 자, 한 예가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타겟이라고 미국의 슈퍼마켓이 있죠. 네, 슈퍼마켓에서 임신을 예측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 예측 소프트웨어가 이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이제 모니터링 했어요. 모니터링해서 임신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임신한 사람들이 주로 쓰는 물건들을 추천을 해주는 쿠폰을 주는 그런 서비스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어떤 아저씨가 전화를 합니다.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 딸이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지금 웬 임신 쿠폰을, 임신 관련된 그런 제품을 이렇게 딸한테 추천을 해주느냐. 이거는 무슨 이런 슈퍼마켓이 다 있느냐. 하고 항의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반전은 뭐냐면, 여성이 실제로 알고 보니까 실제로 임신을 했던 겁니다. 자, 사실은 본인도 몰랐어요.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버지도 몰랐어요. 남자친구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누구만 알았어요? 네. 슈퍼마켓에 있는, 이렇게, 인공지능은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인공지능이 한편으로는 무섭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통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 가공, 분석, 학습, 분류, 예측,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복잡하죠? 요거는 나중에 제가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만나면 데이터를 이해하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요거를 이제 인공지능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데이터를 받아요. 데이터를 받아서 얘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이게 학습이 완료되면 짠 하고 아웃풋을 내놓는데 아웃풋이 뭐냐면 데이터 모델을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제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고 이게 라는 데이터가 하나 있고 그리고 2, 4, 2, 4, 6, 8, 10, 12 이런 데이터 두 개를 쌍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줬습니다. 1일 땐 1이고 1일 땐 2고 2일 땐 4고 3일 땐 6이고 4일 땐 8이야 라고 이런 데이터를 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이거나 저런가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하면 뭘 만들어내냐면 네, 이 두 개가 얘가 x고 얘가 y면 y는 x 곱하기 2야 라고 하는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델을 가지고 뭘 하냐면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요. 제가 아까 1, 2, 3, 4, 5, 6, 7, 8, 90에 대한 데이터를 줬어요. 그걸 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y는 2x라고 하는 모델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 모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받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위에서 쭉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1, 2, 3, 4, 5, 6, 7, 8, 90만 가지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2.5라는 거를 받습니다. 그러면 2.5를 딱 받았을 때 어때요? y는 2x니까 아웃풋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아웃풋은 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5가 들어왔을 때 아웃풋을 내요. 얘는 5야 라고 아웃풋을 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공지능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요거를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요것이 지금 제가 옆으로 가는 과정과 위에서 내려오는 과정을 했잖아요. 옆으로 가는 과정이 학습 과정이라고 그래요. 네,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쭉 학습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 학습이고요. 이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예측하는 거 혹은 인식하는 거. 자, 여기 제가 얘가 있어요. 학습을 열심히 시켰어요. 시킨 다음에 얘를 딱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 보여주면 얘가 에어컨 리모컨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이게 인식이거든요. 이렇게 인식하든지 혹은 아까처럼 숫자를 예측하든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럼 조금 인공지능, 방금 이제 설명드린 부분이 사실 인공지능 모델로 가는 부분이 조금 설명드린 건데요.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 들어가기 앞서서 데이터가 무엇인지, 데이터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데이터는 이제 여러 종류가 사실 있는데, 저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미지 데이터가 있어요. 이미지 데이터는 뭐냐면 사진 데이터예요. 얼굴 인식을 하겠다. 그러면 얼굴이 있는 사진이 여러 장 있어야 되겠죠? 예. 혹은 뭐 짧은 동영상도 우리가 뭐 이미지 데이터 굉장히 짧은 거야. 뭐 0.5초, 1초 뭐 이런 거.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진이 몇 장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거는 이미지의 몇 개 같이 붙어 있는 3차원 이미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자, 이미지 데이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산 데이터, 연속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자, 요거는 뭐 성별, 뭐 주택 소유 여부, 뭐 승하차역, 키, 몸무게, 나이, 학점 뭐 이런 데이터들인데요. 이제 이미지 데이터하고 좀 형태가 다르죠. 다른데 이제 이산 데이터하고 연속 데이터의 차이는 뭐냐면 이산 데이터는 이게 딱딱 분류가 돼요. 연속되지 않아요. 이제 연속 데이터를 먼저 설명드리면 연속 데이터는 뭐 키 이러면은 180, 181 그럼 그 사이에 180.5 이렇게 다 있죠. 연속적인 거예요. 뭐 나이 뭐 2살, 3살, 4살 뭐 계속 연속적으로 쭉 있죠. 자, 학점 마찬가지죠. 자, 근데 성별 이렇게 되면 어때요? 남, 여, 남자, 여자, 0, 1 이렇게 되는 거죠. 주택 소유 여부 뭐 소유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뭐 지하철 승하차 데이터다 이러면은 어디서 어느 역에서 탔는지 뭐 남포동역에서 탔다. 그 다음에 교대역에서 내렸다. 그러면은 교대
남포동, 뭐 이런 이제 역 이름이 들어가겠죠. 요것이, 요거는 연속되지 않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숫자로 뭔가 쭉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남포동이면 남포, 뭐, 예, 토성동이면 토성동,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게 이산 데이터 연속 데이터의 차이고요. 시계열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은 시간에 따라 가지고 쭉 변화하는 데이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이로 센서, 일단 자이로 센서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잡았다. 계속 받고 있다. 그러면 지금 데이터를 받고 0.1초 뒤에 또 데이터가 와요. 0.1초 또 지나면 또 데이터가 들어와요. 데이터가 계속 들어와요. 이것이 이제 시간에 따라 가지고 계속 데이터가 존재한다라고 해가지고 시계열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센서 말고 어떤 게 있나요? 네, 동영상 시간에 따라 가지고 쭉 들어오죠. 음성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말하는 정보가 쭉 시간에 따라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인공지능 모델은 이제 모델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인식, 예측, 생성, 정책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데이터의 카테고리라는 거예요.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얘가 누구다, 얘가 김이야, 얘는 존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숫자 데이터를 줬을 때 0이다,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측은 뭐냐면 예측 모델은 이제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카테고리하고 조금 달라요. 카테고리는 뭐 0, 1, 2, 3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미래 데이터. 그래서 흔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입력은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와요. 시계열 데이터 쭉 들어오고, 그래서 한 1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날씨 정보가 쭉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 출력도 시계열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한순간만 출력을 해내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순간만 예측하고 끝이 아니고 내일 아침 9시 날씨를 예측했으면 내일 아침 10시의 날씨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도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하는 게 있어요. 인공지능으로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설명은 나중에 조금 더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책. 특정한 환경에서 수행할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와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바둑을 두는데 이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나는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액션을 취하는 거죠. 자, 영상 데이터, 인식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딥러닝에 있어서 인공지능에 있어서 사실 알고리즘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는 이제 딥러닝으로 이제 거의 이렇게 깔때기처럼 쭉 내려오는 추세이긴 하죠. 그런데 뭐 딥러닝이 유행이긴 한데 딥러닝만 사실 쓰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씁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딥러닝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딥러닝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식에 있어서는 보통 영상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합성곡 이제 컨볼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쓰고요. 그 다음 시계열 데이터 들어오는 경우에는 순환 신경망이라고 해가지고 LSTM이라고 하는 이제 알고리즘을 씁니다. 그리고 주가 예측이나 날씨 예측의 경우에는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나 혹은 롱 숏텀 메모리 LSTM 요것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 사진을 만들어내요. 이제 이런 경우는 GAN이라고 뭐 GA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정책이라는 부분에서는 요거는 사실 이제 다른 거하고 좀 다른 게요. 얘는 강화 학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네트워크 모델이라기보다는 모델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모델을 학습시킬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방법론에 더 가까운데요. 이제 강화 학습, 영어로 하면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요. 요 강화 학습에 있어서는 다른 이제 우리가 컨볼션 뉴럴 네트워크 CNN이나 LSTM,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등등을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이제 모델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더 많이 있는데요. 시간상 요거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인공지능 모델은 이제 합성공식명망은 이제 이미지를 학습하는 모델이고요.
이제 알파고가 바로 이제 합성고 신경망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미지가 아닌데 어떻게 했냐고요? 바둑판을 이미지로 바꿨어요. 0, 1, 2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LSTM 이거는 시계열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데이터를 예측할 때는 이제 주로 요거를 쓴다.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 할 때도 주로 요거를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꼭 이제 다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대체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섞어서 쓸 수도 있고, 새로운 걸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변형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제 GAN. 이제 GAN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낸다고 했죠. 여기 사진 보시죠. 요 여성의 사진이 있는데, 요게 진짜 사진이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이제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누군가의 사진을 가지고 이제 변형을 시킨 게 아니고, 그냥 전혀 없는 사람은 그냥 이미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데이터도,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화학습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강화학습은 뭐냐면, 이제 액션을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 최적의 액션을 제시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 쓰냐면, 게임에 많이 써요. 이제 바둑에 썼고요. 그 다음에 스타크래프트 여러분 아시죠? 스타크래프트 2 등에서도 이런 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마린이 총을 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지금 기다려야 되는가, 후퇴해야 되는가, 공격을 해야 되는가, 자, 어디에 이걸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디에 지어야 되는가, 무슨 건물을 지어야 되는가, 다 액션이죠.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앞에 있는 이제 데이터 그 애들은 이제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답을 알고 있는데, 스타크래프트에서, 게임에서 얘가 당장 총을 쏘든 후퇴를 하든 이게 어느 게 맞다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의 이제 방법으로는 어떻게 학습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시뮬레이션 쭉 수행을 해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그 액션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자, 한 5분 정도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이미지 데이터가 있는데, 이미지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미지 데이터 하면 요것만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진짜 사진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 사진이 누구인지,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정보가 필요하겠죠. 뭘 학습할지에 따라서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정답 정보가 우리가 필요를 하게 됩니다. 이산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종로구, 중구, 용산구, 뭐 이제 사고 유형, 이제 자동차 사고 데이터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연속 데이터는 자,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거, 이제 사고 건수, 사망자 수 이런 부분들 보시면 숫자로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는 연속되죠. 1, 2, 3, 4, 사고 건수 98, 62 이렇게 연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리 아프죠? 자, 여기 보시면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그래프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길다란 텍스트 파일에 혹은 엑셀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라벨이 필요하겠죠. 얘는 A야, 얘는 B야, 얘는 C야, 얘는 D야. 이렇게 그런 아웃풋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을 어떻게 데이터를 어디다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자, 약간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도구다 라는 걸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고요. 인공지능이 맞는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데이터를 활용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다양한 이제 인공지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미 현실 속에서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인공지능 중에서 뭐 이제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이라는 것을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자, 목표는 무엇인가? 복잡한 공장, 조그만 공장이 하나 있는데 내부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고 싶어요.
이제 보통 온도, 에어컨 열심히 틀어놓으면 에어컨 옆에는 온도가 낮고 반대쪽에는 에어컨 온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 구조에 따라 가지고도 좀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좀 풀어보자. 일단 공장 내부의 곳곳에 온도 센서를 부착한 다음에 좀 온도가 각각 위치별로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측정을 하자. 그리고 송풍구로 에어컨은 한 곳에 있지만 송풍구를 공장 곳곳에 설치한 다음에 온도 조절이 필요한 곳에다가 에어컨을 가동해가지고 거기다 바람을 집어넣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때요? 온도만 계속 보고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여기 올라가면은 켜고 이렇게 넣고 저쪽 올라가면 저쪽도 켜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바람이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요. 공기가 순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그렇게 껐다 켰다 하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온도 조절이 쉽지 않겠죠. 이제 좀 불필요하게 여기 켰다가 여기 껐다가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좀 해결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사실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간략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선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겠죠. 이제 센서를 다 설치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설치가 됐다면 데이터가 수집됐다면 데이터를 분석을 해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뢰할 만한지, 괜찮은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통계를 내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인공지능 모델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학습을 시키고요. 뭐 LSTM으로 할 건지 CNN으로 할 건지 섞을 건지 안에 파라미터는 어떻게 할 건지 안에 다 정리를 해야 되고요. 정리가 완료되면 이거를 이제 넘어가서 모델을 테스트하고 여기 계속 이제 다 만들었으면 이제는 모델을 테스트해요. 얘가 한번 돌려보자.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돌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땠는지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보면 처술에 배부를 가능성은 잘 없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돌려보고 이제 실제 결과가 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조정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 모델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고 또 조정하고 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최적의 시스템이 만들어지죠. 그렇게 되면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제 되고요. 보통 이제 제가 예시로든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강화 학습이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이 5가지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공지능 기본 개념 설명드렸고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어떤 게 있는지, 인공지능 모델은 어떤 것인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기회가 되면 또 다음번에 다른 강의로 만나뵈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